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충격 결과 1등에서 10등 초우량주 10년 투자 폭망. 주식시장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은 1등, 내일의 결코 1등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우량주 사서 10년 묻어두면 그리고 돈 벌어준다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한국과 세계 1등 주식을 사서 10년간 묻어둔다면 진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충격적 손실이었는데요. 자,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총 상위 10곳 중에서 10년 만에 절반 교체. 한국 말할 필요도 없겠죠. 초우량주 10년간 묻어둔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큰 손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주식은 그야말로 충격적 결과를 보여줄 텐데요. 자, 10년 전 2010년도부터 10년에 1위부터 11일 골고루 사서 10년을 묻어두고 버틴 결과는 놀랍게도 폭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초우량주 1등에서 10등 10년 보유시 결과는 놀랍게도 심지어 마이너스 70%를 맞을 수도 있고 특히 한국 주식은 90% 실패했습니다. 미국 주식 또한 40%가 실패했는데요.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변화는 심하게 되겠죠. 자, 한국 주식은 10년 전 1등이었던 삼성전자만 1등을 유지해서 300% 소득을 냈고 우량주는 500%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08년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이익을 줬고요. 나머지 9개는 모두 손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2위였던 포스코는 17위로 반토막을 조여서 그야말로 60%의 대폭락 손실을 주었는데요. 참으로 놀라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인데요. 자, 포스코는 2010년도만 해도 그야말로 대단히 큰 우리 기대였었고 그야말로 그 주식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폭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반토막 이상 났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매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요. 자, 아울러 3위였던 현대차는 11위로 48% 하락 손실했고 9위의 기아차는 22위로 40%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7위였던 KB금융지주도와 또한 21위로 38% 하락해서 큰 손실로 이어졌고 대부분은 큰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40%, 38% 주식 10년 투자 이렇게 큰 손실을 입었고 포스코인 경우는 약 60% 이상의 손실을 주었던 것인데요. 자, 2010년과 2020년 10년 사이에 이제 순위 변화를 10위까지 보면요. 자, 2010년도에 삼성전자가 1위였죠. 포스코는 자그마치 2위였습니다. 2위였던 것이 지금은 그야말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요. 자, 현대자동차, KB금융주주가 4위, 한국전력 특히 이제 5위였는데요. 이것도 대단히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것은 정책적 결과가 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자, 신한금융주주도 6위였던 것이 지금은 순위 밖으로 밀려났고요. 자, LG전자, 현대모비스도 거의 사라졌네요. 자, 2020년도 보면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굳건하게 1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가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5위는 셀트리온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6위 LG생활건강,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차, SK텔레콤이 이제 각각 10위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1등주에서 10등주를 골고루 사서 10년간 장기 보유했을 때 결과는 참담하게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엄청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유일하게 돈 벌어준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었고 10년간 수익을 내준 기업도 삼성전자밖에 없었습니다. 자, 10위 내에 들었던 포스코, 현대자동차, KB금융지주, 한국전력, 신한금융, LG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10위를 지킨 것은 LG와 현대차뿐이고 이들도 이익을 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불과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초우량 주식을 사서 10년간 버티면 돈 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아무 때나 사서 버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쌀 때 사서 순위가 바뀌는 것은 과감하게 변화에 따르면서 새로운 변화에 순위를 바꿔타면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해야 돈을 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설이 교체됐을 때,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갈아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절반이 교체가 되는데요. 1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1등부터 10등까지 골고루 사서 각각 사서 10년간 보유했다면 한국 주식과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역시 좀 달랐습니다. 10개 중 7개는 큰 이익을 남겼으나 나머지 3개는 큰 손실을 남겨주었는데요. 특히 10년 전 5위 GE는 순위권 밖으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70%의 손실, 71%의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매년 7% 이상 손실을 안겨준 건데요. 놀랍게 당시 1위였던 엑슨모바일은 35위로 밀리면서 마이너스 54%의 손실. 자, 6위였던 IBM도 75위로 밀리면서 마이너스 42%를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손실을 안겨줬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1등 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10년간 기다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자, 역시 미국의 초우량주 1등주도 변화에 진짜 1등주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큰 손실을 입은 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3위에서 2위로 700%, 연 70%의 엄청난 이익을 주었고 2위였던 애플도 1위로서 현재 1위로서 올라서면서 500%, 연 50%의 엄청난 소득을 안겨줬습니다. 구글 또한 7위에서 4위로 올라서면서 연 46%, 460%의 엄청난 이익을 안겨줬는데요. 그야말로 미국의 1등 주식들은 그야말로 저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변함없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력을 우리가 지금 한눈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애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끊임없는 변화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끊임없는 소득, 전 세계 1위죠. 그래서 애플의 놀라운 저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고요. 자, 구글 또한 끊임없는 상승을 통해서 그야말로 큰 소득을 안겨줬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8위였던 월마트가 10위가 되었지만 월마트도 자, 물류계통에서도 120%, 연 12% 소득을, 4위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9위가 되었지만 113%, 연 11% 소득을 안겨주는 등 역시 글로벌 기업들의 저력이 대단한 것을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제2 미국 기업도 GE는 5위에서 순위권 밖으로 밀리면서 순위권 밖으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71%의 큰 손실을 안겨줬고, 특히 1위였던 엑슨모빌은 35위로 밀리면서 마이너스 54% 손실을, 심지어 기술주였던 IBM도 6위에서 75위로 밀리면서 마이너스 42%의 거대한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1등 초우량주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너럴일렉스 GE를 보면요. 2000년도에 그야말로 최고의 기업이었었죠. 최고의 기업인데, 자,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순위권 밖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변화의 선택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엑슨모바일 또한 자, 2010년도부터 끊임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손실을 안겨줬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은행 제조업이 약화되고 IBM을 제외하고 기술주는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위주로 재편되는 변화 중에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자, 삼성증권에 따르면 미국 S&P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이 새 얼굴로 교체되었습니다. 순위권에 남는 기업들도 순위가 뒤바뀌었고 2010년 시총 1위 기업이 최대 석유 기업이었던 엑슨모빌이었는데요.
당시 시총은 2,910억 달러였습니다. 10년새 시총은 29.34%가 줄었고, 같은 기간 혁신 대명사인 애플은 2,279억 달러에서 1조 5,293억 달러로 571%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엑슨모빌이 차지했던 1위 자리에 올라섰고, 생활용품 제조사 P&G 6위, GE 7위는 10년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 사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올라섰고,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4위에서 9위로 하락했습니다. 월마트는 1,900달러에서 3,430억 달러로 시총을 늘었지만 시총 순위는 도리어 8위에서 10위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만큼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마존 알파벳이 급부상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2010년 549억 달러에 불과했던 아마존 시총은 최근 1조 3,205억 달러로 커졌고, 알파벳도 같은 기간 1,554억 달러에서 1조 2억 달러로 자그마치 543.63%를 폭증했습니다. 자, 시총이 6,746억 달러인 페이스북은 버크셔웨이, 피자, 존슨앤존슨, 월마트 등을 제치고 5위에 올랐습니다. 자, 연도별 시가총액 상위 12기업 보면 2008년에 있습니다. 2018년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자, 2008년만 해도 페스트로 차이나, 엑슨모바일이 2위였고 GE가 3위였었던 건데, 지금은 순위권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죠. 자, 중국 이동통신 4위, 마이크로소프트가 5위, 중국 공상은행이 5위였었네요. 페트로브라스가 7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아예 이름 자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노얄 터치셀 8위였던 거 지금 처음 들어본 것 같죠. AT&T 9위에 P&G가 10위였던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애플이 1위고 알파벳이 2위, 아마존이 3위,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 텐센트가 5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죠. 페이스북이 6위, 버크셔웨이가 7위, 알리바바가 8위, JP가 9위,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10위였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100대 기업의 이제 글로벌 기업의 변화를 크게 보면요. 1950년대로는 GE가 1위였고, 엑슨이 2위, 지금은 그야말로 순위권 밖으로 밀리고 사라지거나 이런 기업들인데요. 포드가 3위였었네요. 유에스스틸 4위, 클라이셀러가 5위였습니다. 5위, GE가 6위, 그 다음에 ES마크 7위, 베스레감이 8위, 그야말로 처음 들어본 소리가 되겠죠. ST 아모아가 9위, 2포인트가 10위였는데 지금은 이름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006년도 지금부터 이제 약 한 15년 전에 보면 이제 엑슨 모바일이 그 당시에도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가 2위, GE가 3위. 그 다음에 체어론이 이제 4위였고, 포드 모터가 5위였는데 지금 순위권 밖으로 완전히 밀렸죠. 필립스가 6위, GE가 7위, 그 다음에 시티그룹이 8위, AIG 생명이 9위였네요. IBM이 이제 10위였고요. 그런데 16이라는 세월이 그야말로 많은 변화를 이렇게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들었었고, 포스코, 신한금융그룹이 또 한국전력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삼성전자만 2018년도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자동차가 이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자, 1995년에 한국전력이 1위였습니다. 한국전력이 1위. 지금 완전히 거의 마이너스 좀 보여주겠지만 매우 큰 추락을 했었죠. 정책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겠지만, 자, 2위가 삼성전자였었고, 포항제철이 3위,
대우중공업이 4위, 한국이동통신이 5위였습니다. 자, 2020년 5월 말에 보면 삼성전자가 역시 1위, SK하이닉스가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 네이버가 4위, 5위가 세트리온. 그야말로 그 격세지감, 그야말로 세월의 변화의 무서움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좀 얘기를 해볼 게 너무 많은데요. 2016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잘 나갔던 기업이죠. 그야말로 잘 나갔던 기업인데 원자력 폐기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하고 모든 손실의 대명사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적 변화로,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따라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해를 보여준 것이 바로 한국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다 종합해 본다면 한국 초고량 주식이든 미국의 전 세계 초고량 주식이든 상관없이 10년의 세월 속에 무섭고 무한한 변신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의 문서움을 지금 바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하고요. 지난 10년의 역사에서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순위 바꿈이 있었고, 반 이상의 순위 바꿈이 있었고, 앞으로는 더욱 빠르고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고량주를 투자하고 10년간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초고량주가 됐던 전 세계 초고량주라도 시대의 흐름을 잇고 탁월한 일정으로 계속 변화에 맞춰 갈아타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좁은 시장인 한국 초고량주의 변화와 큰 폭 하락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역시 전 세계 1등 주식은 10년간 연평균 50에서 70%라는 그야말로 거대한 수익을 안겨줬고 앞으로도 초고량 1등주에 투자했을 때는 이와 유사한 소득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앞으로도 반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한 변신에 스스로 변화를 따라가고 또 1등 중에 1등 기업을 찾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도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변신만이 그야말로 살아남게 되고 지금의 1위가 앞으로 향후에도 1위가 아니라 그가 무수한 기업들이 새롭게 1등을 노리면서 앞으로 치고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 1등 기업이 주인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연소득 40에서 심지어 70%라는 거대한 소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